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그런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이 MBC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되고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 녹음을 MBC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에서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MBC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도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서울의 소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MBC는 이번 주 일요일에 두 번째 방송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입장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을 해보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고자 항의 시위까지 하셨어요. 그때는 당내 비판의 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송 홍보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홍준표 의원도 SNS에 그런 좀 우려를 쓰기도 하시고. 근데 방송 후에는 당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요. 사실 그 전에 방금 우리 김현정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키워준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준 공영방송인 MBC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취재했다는 분이 기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라고 알려져 있다는데 기자인지 아닌지 신분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면서 떡밥을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린공감 TV 측에서 지금 얘기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예 공개적으로 열린공감 TV 나오는 내용에 보면 떡밥을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기자라고 하는 것이 떡밥을 줘가지고 상대방을 유도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기자인데 취재한다고 하는 것이지 기자라는 신분이 있을 뿐인 것이지 그 기자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짓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 취득한 자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불법 취득된 자료를 자신이 인터넷 매체라 그러면 자신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으니까 MBC에 넘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MBC에 넘긴 건 아마 어떻게든지 좀 판을 키워보자 이런 뜻이었겠죠. 우리 짐작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신뢰도가 더 높고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라 넘겼다 그렇게 그래야 말씀하시더군요. 정책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는 만약에 그래 생각했다 그러면 기자 윤리를 한참 벗어난 거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MBC가 그것을 방송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의 시위도 그렇죠. 그건 일종의 공범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MBC가 그렇게 한다면요. 예. 그래서 이제 갔던 것이고 당 안에서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기지란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대로 있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불법이 명확하다고 인식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지적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항의하러 간 거죠. 자, 아무튼 항의는 하셨지만 방송은 됐습니다. 방송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시청 소감은? 저 바빠서 사실 TV를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뉴스 검색을 통해서 주로 보는데 그날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항의까지 하러 간 때여서 거기 또 그 앞에 또 폭행까지 당했기 때문에 폭행 당하셨어요? 예, 거기서 이게 조금 이래서 진단서도 받아놨습니다만 이건 어떻든 그런 형태여서 제가 봤는데 보고서 아니 저걸 방송하려고 저 공중파를 사용했나? 저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저게 과연 전파는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예. 그걸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준공영 방송이 저걸 방송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나? 이거는 전파의 낭비다. MBC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편성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후보자의 배우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영부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게 MBC 측의 주장이던데요. 만약에 그 논리라 그러면 이건 배우자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죠. 이재명 후보는요. 예. 이재명 후보의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가족관계가
폐륜이라고는 사실 드러나는데 가족, 형수와 사이에서의 폐륜, 형과의 사이에서 폐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 특히 뭐 정과 사범이라는 것이 객관적 팩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던 직접 육성 그것도 틀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육설 파일도 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해서 그날 전달도 하셨죠. 전달한 거지. 그런데 그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의심스럽다 의도가 이게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트레이트 기자는 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새로 나온 소식이고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 왜 같이 보도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 나온 소식이 먼저죠.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나요? 뭐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새로 나온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검증을 안 하나요? 이분이 대통령 후보는 처음 나오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요. 예. 예전에 대통령 후보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선은 치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후보는 병력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또 병력 가지고 또 시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검증이지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을 받으신 적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그것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가 아니고 이건 본인입니다. 배우자는 대통령도 아닌데. 경선은 나온 적 있지만 지금 본선 무대는 처음인데 자질 검증이라면 후보자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지 그 말씀이신 거고.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MBC 스트레이트 쪽에서는 2탄, 그러니까 김건희 녹취 파일 2탄 방송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조금 뭐 공식인 건지 아니면 보도만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가처분 신청하실 겁니까? 글쎄 뭐 아직 뭐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MBC가 어떻게 하겠다고 뭐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아니니까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언론에 알려져 있기는 다음에 또 한다 뭐 그랬다는데 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안 하세요? 글쎄 뭐 내용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너무 편향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 보시기에 적절한가 역풍 불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 한은 자꾸 그렇게 지나치게 편향된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눈살 찌푸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지금 겁니다. 청취자 한 분이 2탄을 또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가면 3탄은 이재명 후보 녹취록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 그 4탄대로는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죠. 4탄은 김미경 여사인가요? 예, 김혜경 여사인가요? 예. 그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조카하고 녹음한 것도 들어봤는데요. 아유, 그 조카가 집안 어른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 4탄은 그렇게 나가야 그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아무튼 지금 이 보도가 취재윤리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방송은 됐고 발언 내용이 방송된 이상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건 현실입니다. 이건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님. 우선 민주당에서는 그 발언을 놓고 선거법 위반 의혹 또 미투 폄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한테 우리 캠프 들어오면 1억 주겠다라고 한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 미투와 관련된 발언은 미투 폄하다. 2차 가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선거법 위반 논란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억지 중에서 억지고요. 선거법 위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뭐 미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좀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계획도 있습니까? 뭐 글쎄 뭐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근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나눈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그런 얘기인데 어떻든 하여간 그 당시는 이제 뭐 우리 당에 입당하지도 않았고 우리 당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어떻든 공인의 신분이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사인인 신분이서라고 좀 달라서 좀 더 신중해 하셨어야 된다.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개입이다. 최순실 시즌2다. 이런 비판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국, 정경심을 구속까지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사건을 키웠다.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뭐 이런 발언을 김건희 씨가 하셨어요. 그게 왜 개입인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 자기 신랑에게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게 당연하지. 아니 자기 신랑이 퇴근해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어떻게 돼가요 물어보는 게 그 부부간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뭐 얘기를 들었겠죠. 그 앞에 이제 주어가 요 문단의 앞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어가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는이 있어서 이제 어제 백은종 대표는 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은 뭐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도 아닌데 같이 수사했다는 거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하시던데. 참 말장난도 심합니다. 아니 그럼 저도 네. 아내가 있습니다만 아내하고 같이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정치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제가 못 가면 아내라도 가서 좀 설명을 드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정치 개입인가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지금 아니 그 말꼬리 닦이지 그게 무슨 말장난 같은 유치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참. 알겠습니다. 아니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네. 아니 신랑이 집에 와가지고 직장에서 돌아가는 거 배우자가 물어보면 그거 당신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참. 딱 전체적으로 듣고 이제 민주당 반응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참 유치합니다. 보수 쪽 반응은 어때요? 당 지지자들 반응은 어때요? 글쎄 뭐 그렇게 뭐 반응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방송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까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예. 이게 멀리는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뭐 얘기 나눠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뭐 평상시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여성이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이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인터넷에 있는 팬클럽의 가입자가 500% 늘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뭐 기사만 봤습니다. 제가 그거 찾아보고 있을 시간에 제 일이 바빠가지고. 자, 그런데 그 줄리 의혹을 얘기하는 발언하는 거 나는 뭐 줄리할 시간 없었다. 나이트클럽 같은데 싫어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와중에 도사 얘기가 나왔어요. 나 나이트클럽 같은데 가는 거 싫어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책 보고 클래식 듣고 도사들이랑 이야기한다. 요게 나온 상황에서 어제 세계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현장 지원팀 소속으로 윤 후보를 밀착 수행했다. 뭐 이러면서 또 영상도 하나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등을 툭툭 치는 모습도 나오고 해서 진짜로 무속인이 뭐 지금 캠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선거 캠프 일을 제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국회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 이게 뭐 모든 걸 다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요. 하루 종일 제 일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선대 캠프에 뭐 이름을 올려놓은 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뭐 어떤 저도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특정 종교인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선거 캠프에 드나들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중에 뭐 자원봉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차원의 수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직책을 줬거나 그런 건 아니고 무속인이에요? 아니면 진짜 스님이에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계원 대표는 잘 모르시는군요. 어제 이제 당에서는 무속인 아니다. 스님이다. 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던데. 뭐 제가 언론 보니까 뭐 조계종에서는 우리 조계종단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고. 우리나라의 불교가 뭐 조계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소수 교단들 종단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게 뭐 어느 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판단 제가 할 수 있는 걸 판단의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왕자 논란 한번 있었잖아요. 왕자 논란이 있었고 이제 도사 얘기하는 와중에 건진법사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어져서 아니 혹시 막 진짜로 막 무속 이런 데 막 의지하는 건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해요. 그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아예 도사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발 들어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해서 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손이 텐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거 치르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사실이죠. 어떤 판단을 할 때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판단하겠습니까? 합리적 근거를 하고 판단하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다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통화가 공개되면서 되고 난 뒤에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반영이 되기 전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제 저희들에게 지금 조금씩 이제 유리한 국민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자 조간도 두 군데 조간을 보니까 네. 사자 구도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1등한다 나왔 있더라고요. 예, 그 약간씩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고.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연구소에서 그러셨나요? 그 예. 지표입니다.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에게 조금 유리한 여러 지형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폭망한 상태였거든요. 예. 아, 폭망은 인정하세요? 네,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었어요. 맞아요. 그 예. 쫄딱 망한 게 내분이 심화되면서 네. 우리가 이 비전을 못 보여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1월 3일 날 이제 그 업무에 시작하면서 제가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총 사퇴하자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자 그래서 1월 6일 날 목요일이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겠다 우리가 다짐도 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는데 그때로부터 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전도 보여드리고 새로운 정책 공약들도 선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는 시점이다. 김건희 씨 녹취록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 같긴 합니다만 전체 흐름을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파괴력에 있어서? 뭐 큰 영향, 작은 영향 자체가 뭐 별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미할 플러스 거라고 마이너스가 보시는 다 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은 예, 그냥 예. 그냥 보통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 내홍이 한창 심할 때 폭망했다라고 셀프 디스를 하셨는데 사실 그 폭망했을 때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갔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자릿수인 것도 상당히 많고요. 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빠질 때 그 한 9에서 10% 빠질 때 네. 안철수 후보 쪽에 9에서 10% 정도 붙더라고요. 많이 수치상으로 갔습니다. 보면. 예, 그래 갔던 게 거의 비슷한 수치던데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다시 안철수 후보로 갔던 표가 그래도 역시 윤석열 후보가 낫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요.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는 당은 이게 국회 의석이 3석입니다. 국회 의석 3석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정계 개편이 확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는 기대 사항이고 정계 개편이 그렇게 쏙 일어날 수 있으려면 자기의 뭐 어느 그 영향력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3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 예. 갑자기 뭐 덩치가 확 불어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만 가능하다.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만 받지 그 외에는 없다 하시던데요. 원래 후보는 다 자기가 1등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1등 할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 수치가 그렇지 않은데요. 이대로 유지되면은 그럼 이 비슷한 이 흐름을 혹시 간다면 그때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미 사자 구도에서 저희들이 1등하고 하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단일화는 없다. 오늘 아침만 해도 두 군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그 특검 얘기입니다.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특검을 지금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 이야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대통령 선거 후에라도 이 특검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 대통령 선거 후에라도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죠.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둘째 문제고요. 예.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 당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8천억에서 1조 정도 이익이 남았다는 것인데 그걸 지금 오늘 조간에도 보도된 것처럼 어저께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뭐 7분 만에 밖에 나왔다. 뭐 지시가 밖에 나왔다 그러고 이거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침에 지시한 지침이다. 뭐 그게 뭐 지시랑 똑같은 말인데 지시한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조사를 시작해야죠. 만약 이제 현실적인 이유는 50일밖에 안 남아서 안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어떨지 제가 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무조건 대장동 특검 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안 된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 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에 하자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뭐 캥기는 게 있어서 떳떳하다고 그러면서 특검 받겠다고 큰 소리 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뭐 갑자기 대선 후를 언급한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참 비겁하다. 알겠습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죠. 김경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